안녕하세요. 제이쌤입니다. 지금은 초인 교사편 영상이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인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막 첫 출근하시고 선생님도 아직 적응 중이신데 신입생까지 적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쌤과 함께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이쌤이 지난 영상에서는 신입생 적응 절차, 그리고 과정, 학부모에게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신입생 적응 일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일지 작성할 때도 5일, 평일 5일을 작성하라고 했지만 평가제와 연동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5일을 하고 싶어도 엄마의 사정상 5일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이쌤이 제이쌤 공식 블로그에 신입생 적응 일지와 OT 실시 대장을 올려드렸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처음이라 어떻게 제이쌤 블로그를 들어오시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네이버에 이렇게 제이쌤 TV라고 우선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유튜브가 나오고요. 그 아래 블로그로 제이쌤 공식 블로그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제가 이렇게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입생 적응일지 작성이라고 올려드렸어요. 우선 들어가서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짜잔! 제이쌤과 함께하는 신입생 적응일지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신입생 적응일지를 작성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선생님들 평가제가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평가제가 있는데 평가제에는 신입생 적응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절차가 있어요. 신입생 적응 절차 안내문을 학부모에게 안내를 하였는지, 신입생 적응 일지를 기록하였는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그 실시한 실행 기록을 기록으로 꼭 남겨야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하시면 나중에 어린이집에서 뭐 하반기에 이렇게 평가 인증을 하게 될 경우 2번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이 절차를 알고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입생 적응 절차는 어린이집에서 운영 안내서나 또는 OT 자료로 배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 절차는 학부모들이 이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하실 때 학부모는 그렇게 안 나왔던데요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원의 절차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예시로 나온 건 12시, 1시, 3시 반, 오후 5시, 6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절차는 연장반까지 이용한 친구가 단축 보육을 하고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시간 조정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가제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후 시간까지 쓰지 마시고요. 오전 1시까지 이렇게 5일 동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지 때 관찰자에 따라서 어떻게 오후 5시, 6시가 단축 보육이냐, 이게 신입생 적응에 관련된 게 맞냐, 3일밖에 적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안정적으로 1시까지만 기록으로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입생 적응 일지는 평일 5일 이상을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3월 2일 날 입소한 친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월 4일까지 하고 3월 7일, 3월 8일 이렇게 하면 5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7일을 아파서 쉬거나 이런 경우에는 3월 8일 그리고 3월 9일까지 하는데 3월 9일이 또 휴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3월 10일 이렇게 평일로 5일 이상을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는 2주간 적응을 했는데 그럼 10일을 다 기록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원래는 사실은 신입생이 단축 보육을 하고 그 절차에 맞춰서 2주나 3주 정도 이렇게 적응 과정이 있다면 그걸 모두 기록하시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 업무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5일 이상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에 맞춰서 5일만 기록하면
5일만 기록해도 되는 원은 5일만 기록하시고 아이가 적응하는 기간을 뭐 2주 정도는 꼭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2주를 꼭 기록하시되 원에 맞춰서 기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평가 인증에는 5일 이상만 있으니까 5일만 적으면 되지 하고 적었다가 원장님께서 운영 방침상 왜 사실대로 뭐 2주를 했는데 2주를 다 적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경력 선생님 그 원에서 일을 먼저 하셨던 선생님께 여쭤보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평가 인증에서 보완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맞벌이일 경우 특히 이전 어린이집을 생활을 했던 친구가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학부모께서 하루나 이틀도 적응 기간을 갖지 않고 무조건 기본반이나 연장반까지 이용하시려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평가 인증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무조건 적응 과정을 해라. 하지만 2022년 신설된 내용 중에는 맞벌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축소해서 신입생 적응을 해야 될 경우 그렇게 해라. 단 맞벌이라는 어떤 학부모의 사정이 정말로 있어야 되고요. 맞벌이라는 학부모가 인제 맞벌이 증명서를 내시잖아요. 재직 증명서를 엄마, 아빠 거 다 모두 다 내시고 신입생 적응 일지에 뭐 하루는 좀 일찍 갔다고 하지만 나머지를 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 이 부모가 요청하신 그 카톡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부모하고 했던 그 내용들을 증명을 여기에다가 같이 첨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도 기록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맞벌이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신입생 적응 과정을 축소해서 운영함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신입생 적응 일지인데 이 일지는 제가 광주에 살고 있는데 광주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받아온 자료이고요. 원마다 적응 일지의 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작성을 하시고 이 활동 내용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활동 내용이나 관찰 내용을 작성하시고 평가까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예시는 제이쌤이 인제 임으로 쓴 건데 뭐 엄마와 함께 원에 방문했다면 손잡고 웃으며 들어왔다. 엄마의 손을 놓지 않고 관심 있는 자동차를 뭐 만져보았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지 않고 뭐 30분 정도 지나니 놀잇감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내일은 엄마의 원 방문 없이 적응을 예정 중이다. 이런 내용까지 적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뭐 오전 간식을 먹었는지 유무 어떻게 등원을 했는지 그리고 와서 어떤 놀이를 했는지 아이의 상태는 어땠는지 그리고 점심은 어떤 식으로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되고 이제 평가에서는 아이가 점점 어떤 식으로 나아졌다 또는 아이가 뭐 어떤 곳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아마 어린이집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셨을 거예요. 2월 달에. 그러면 2월 달에 이렇게 적어서 기록으로 남기셨을 수도 있고 또는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리엔테이션이 불가하신 분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은 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자료나 또는 운영 안내서가 배부된 날짜를 적고 학부모 서명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원별로 모든 아이를 기록할 수도 있고 또는 반별로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에서 이렇게 실시대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반, 우리 반 OT 실시대장을 기록으로 이렇게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필요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가제 내용이에요. 평가제 내용은 이렇게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적응을 하고 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문과 적응에 대한 관찰 기록이 있는지 이제 기록 내용을 꼼꼼하게 보지는 않으세요. 그냥 유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선생님께서 관찰한 내용, 아이의 상황 이런 것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입생 적응
일지 작성 팁과 평가제에서 신입생 적응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선생님들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